SK 이노베이션의 그 자회사인 SK 에너지 2022년도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하고 2023년도 매출액까지 예측해보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89.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84.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9.5회전인데 이것이 성과가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도 비교해 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Sustainable Throughput Accounting 꼴이라고 소개를 좀 캐치프레이즈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스루풋 회계의 목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과 재고 회전율의 선택과 집중을 하는 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50조 원을 달성해서 전년도 26조 한 5천억보다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89.5% 증가를 했고요. 재고 자산은 적게 올라갔습니다. 33.3%로 이거 대단히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매출원가가 약간 낮게 그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2조 한 거의 6천억 원으로서 268.1% 증가한 것으로 그 산출이 됩니다.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2020년도에 2조 원대의 그 적자가 났었는데 이때는 석유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자 가격을 뭔가 정책상 못 올린 어떤 그 정치 경제적 상황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또 한번 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스루풋 회계로서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89.7%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보다 0.2% 증가를 더 했죠. 그러면 요거를 보고라도 그 원재료 가격 상승분만큼 판매 가격도 상승은 시켰다, 인상을 시켰다 하지만은 약간 그거에 부응하지는 못하고 조금 차이는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스루풋이 87.7% 그래서 증가했고 스루풋율은 0.1%가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이 30.7% 증가했고요. 생산성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0.56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으로도 284.8%나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증가율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상으로는 190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역시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요. 그래서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3,972억 원이 증가해 가지고 가공 비율의 그 차이만큼 차이가 난다. 가공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그 원가 회계 영업 이익과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260억 정도는 규모에 비해서는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스루풋 분석을 위해서 A1과 2로 분리를 디커플링을 하는 건데요. 1번 매출원가 재료비는 89.9% 거의 90%가 증가를 했고요. 운영비용은 30.7%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가공비가 되겠는데 금액상으로는 35.5%가 증가했습니다만은 총 제조비용에 대한 가공비율로는 1.7%가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또 그 원유 가격이 석유 수입 가격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클리어하게 패스가 됩니다. 감사한 일인데요.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 그러나 2022년도에 들어와서는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1조 2,500억 원대가 나갔는데 재고가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1조 280억 분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2,280억 원이 어디에 현금이 날라갔느냐? 그러면은 그게 현금이 날라간 게 아니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요.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 그 평가 손실액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그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원재료 가격이 석유 가격이 너무 뛰어가지고 또 작년과 같은 똑같은 비율로 하더라도 금액으로 그렇게 크게 나오는 건지 그거는 저로서는 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운영 비용에서 이 인건비가 5,64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금액상으로 1.9% 감소했고요. 인건 비율 좀 떨어졌고 그 직원 수가 78명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은 무려 2억 원이 넘습니다. 2억 1,680만 원이 연봉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게 퇴직급여까지 포함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1년도에 매우 그 인건비가 크게 상승을 한 거로 되어 있는데, 요 경우에는 또 2,700명에서 한 2,600명 선으로 한 100명 가까이 줄면서 이 퇴직급여 때문에 이렇게 또 많이 산출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납니다. 운송비는 작년에 2021년도에 좀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요, 재고 회전율이 29.5회전입니다. 전년 실적보다는 크게 상승을 했죠. 재고 관리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더 좋았던 거는 2020년도에 말하자면은 이 적자가 났을 때 오히려 그 재고 관리는 더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 수르픈율 그 0.1% 떨어졌고 생산성은 뭐 높아졌고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요. 그 재고 회전율이 오르면은 버퍼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재료 가격 때 이 판매 가격의 어떤 그 상관관계를 통해서 좀 우리가 논리 연습을 해보면은 재고 회전율 상승과 스루픈율 하락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회사는 이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급상승과 판매 가격의 상대적 하락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오른 만큼 그만큼 충분하게 판매 가격은 못 올렸다. 그렇지만은 우리 소비자들이 느낄 때는 엄청 그 인플레이션이 됐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차이가 0.1%뿐이 안 되면은 사실 올린 만큼 올렸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입증을 위해 그 투명성 입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우리가 찾는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하면은 그게 상승을 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이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22년도 실적대로 뭐 단순하게 이 2023년도가 우리나라 뭐 무역 수지가 뭐 벌써 2월 달 것도 안 좋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원유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또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제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릴 거다 하는 단순 그 사고 방식으로 변수들을 감안해서 예측을 해보면은 90조 원 정도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90조 원으로 하면은 재고가 30% 증가한다고 봤을 때 5조 6천억 원이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계획보다 많이 남으니까 더 욕심 안 부린다 생각하고
그러면 재고를만 줄여보자. 재고를 30% 줄인다면은 매출액은 그대로 했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4조 6천억 원으로서 거의 9,500억 원, 거의 1조 원 정도가 영업이익이 내려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회계의 맹점이라는 것을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슬프 회계로 했을 때도 거의 한 90조 원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이 경우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좀 더 영업이익이 나는 거로 이렇게 되는데, 그냥 똑같이 90조 원 정도 한다면은 5조 한 8천억 남는다. 그런데 재고 회전율이 2020년도에 33회전까지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를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매출을 일으켜 보자.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은 한 100조 가량 하게 되면은 한 6조 9천억까지는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생산 감소를 해서 재고도 감소될 경우는 또 매출이 더 이상 안 된다고 봤을 때 90조 원으로 매출이 고정되어 있을 때 그때 재고 감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원가 회계에 쇠뇌된 머리로 돌려서는 안 되고 스루풋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잔료비니까 계획된 이 영업이익 범위로 결산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 기준 이거를 어떤 판매 단가라고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똑같은 수준으로 왜 이렇게 또 될 수 있냐 그러면은 가공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SK에너지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했고요. 상당히 영업이익을 많이 내 가지고 정유업종은 짭짤하게 재미를 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